어머니. 천둥이 치는 밤이었습니다. 빗소리가 창문을 두드리고 바람이 나뭇가지를 흔들던 그날 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밤 11시가 넘은 시각. 이 시간에 누가 올 리 없었습니다. 여성은 인터폰 화면을 확인했습니다. 화면 속엔 젖은 머리카락이 얼굴에 달라붙은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비에 흠뻑 젖은 옷, 고개를 숙인 채 떨고 있는 어깨. 며느리였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며느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부은 눈, 터진 입술, 그리고 반팔 셔츠 사이로 드러난 팔의 시퍼런 멍자국. 제발, 저 좀 숨겨주세요. 빗물이 현관 바닥에 뚝뚝 떨어졌습니다. 여성은 며느리를 바라봤습니다. 말없이 오래. 그리고 조용히 수건을 들고 왔습니다. 들어와. 짧은 한마디였습니다. 며느리가 문지방을 넘어섰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그 순간 무언가가 시작되었습니다. 밖에선 여전히 비가 내렸습니다. 하지만 이 집 안에선 다른 폭풍이 불어오고 있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숨겨져 있던 진실이 수면 위로 떠오르는 순간.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날 밤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여성은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녁을 먹고 그릇을 씻고 싱크대를 닦는 익숙한 루틴. 60이 넘은 나이에도 혼자 사는 건 외롭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편했습니다. 아무도 간섭하지 않는 저녁, 조용한 밤, 내일을 생각할 수 있는 여유.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아들이었습니다. 여성은 물기를 닦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어머니, 저예요. 응, 왜? 아, 그냥 안부 전화요. 아들의 목소리가 어딘가 어색했습니다. 평소엔 먼저 전화하는 일이 거의 없는 아들이었습니다. 명절이나 생일 때나 겨우 연락하던 아들이 갑자기 안부 전화라니. 밥은 먹었어요? 먹었지. 너는? 네, 먹었어요. 그럼. 이만 끊을게요. 짧은 통화였습니다. 여성은 핸드폰을 내려놓고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뭔가 이상했습니다. 아들의 목소리에 긴장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무언가를 확인하려는 듯한 느낌. 하지만 여성은 곧 잊어버렸습니다. 차를 끓이고 소파에 앉아 뉴스를 켰습니다. 내일은 마트에 가서 김치를 담가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평범한 계획들. 그리고 1시간 후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여성은 며느리를 안방으로 데려갔습니다. 젖은 옷을 갈아입으라고 자신의 잠옷을 꺼내 주었습니다. 며느리는 떨리는 손으로 옷을 받았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갈 데가 없어서. 괜찮아. 천천히 갈아입어. 여성은 방을 나와 문을 닫아 주었습니다. 거실로 돌아와 소파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깊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무슨 일인지 물어볼 필요도 없었습니다. 팔에 멍자국, 터진 입술, 비에 젖은 채 찾아온 한밤의 방문. 모든 게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큰 잠옷을 입은 모습이 더 작아 보였습니다. 여성은 며느리를 소파에 앉혔습니다. 따뜻한 차를 내왔습니다. 마셔. 며느리가 컵을 두 손으로 감싸 쥐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오늘 또 싸웠어요. 응. 제가 저녁을 늦게 차렸다고. 화를 내더니 며느리의 목소리가 잠겼습니다. 여성은 기다렸습니다. 재촉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소리만 질렀어요. 근데 제가 대꾸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며느리가 팔에 멍을 내려다봤습니다. 밀쳤어요. 넘어졌는데 일어나려는데 또 막.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눈물이 뚝 떨어졌습니다. 차 위에, 무릎 위에. 여성은 며느리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웠습니다. 비에 젖어서인지 두려움 때문인지
이번이 처음은 아니지? 며느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몇 번째야? 세어본 적 없어요. 여성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물었습니다. 왜 진작 말 안 했어? 어머니한테 무슨 말을? 제 아들인데. 그리고 다들 그러잖아요. 부부싸움은 원래 그런 거라고. 제가 참으면 된다고. 누가 그래? 친정엄마도, 언니도, 다들. 며느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근데 오늘은 진짜 무서웠어요. 눈빛이 달랐어요. 그래서 도망쳤어요. 가방도 안 챙기고 그냥.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며느리의 핸드폰이었습니다. 화면엔 남편이라는 글자가 떴습니다. 며느리가 움찔했습니다. 핸드폰을 바라보는 눈엔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받지 마. 여성이 말했습니다. 며느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진동은 계속됐습니다. 한참을 울리다가 끊어졌습니다. 잠시 후 이번엔 여성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아들이었습니다. 여성은 전화를 받았습니다. 어머니. 아들의 목소리는 달랐습니다. 1시간 전 안부 전화 때와는 완전히 다른 목소리. 날카롭고 다급하고 어딘가 위협적이기까지 한 톤. 걔 거기 있죠? 누구? 어머니 장난 아니에요. 와이프 거기 갔잖아요. 핸드폰도 안 받고. 여성은 며느리를 바라봤습니다. 며느리가 두 손으로 입을 막고 있었습니다. 왜 찾는데? 왜긴요, 집에 데려가야죠. 무슨 일인지 아세요? 갑자기 나가더니 연락도 안 되고. 무슨 일이 있었는데? 그냥 부부싸움이었어요. 근데 애가 너무 오버하는 거예요. 부부싸움. 그 말에 여성의 손이 멈췄습니다. 부부싸움으로 입술이 터지고 팔에 멍이 들어 전화기 넘어가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어머니, 그게. 너 지금 어디야? 집이요. 어머니, 제발 문 좀 열어주세요. 가서 얘기할게요. 오지 마. 어머니, 내일 낮에 와. 지금은 안 돼. 어머니, 장난 아니에요. 제 와이프예요. 아들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소리를 지르는 목소리. 여성은 그 목소리를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아, 이 목소리로 며느리를 대했구나. 너 지금 나한테 소리 지르는 거야? 아니, 그게 아니라. 내일 낮에 와. 그때 얘기하자. 어머니. 여성은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아들에게 이렇게 대한 건 처음이었습니다. 평생 착한 어머니로 살았습니다. 아들 말 잘 듣는 어머니, 며느리한테도 잘해주는 어머니, 집안일에 간섭하지 않는 어머니. 그런데 오늘은 달랐습니다. 며느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아드님한테 혼나시는 거 아니에요? 여성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 넌 오늘 여기서 자. 하지만 내일 생각은 내일 해. 오늘은 푹 쉬어. 여성은 며느리를 안방으로 데려갔습니다. 이불을 깔아주고 물을 떠다 놓았습니다. 무서우면 언제든 나 불러. 나는 작은 방에서 잘 테니까. 며느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가가 붉었습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자. 여성은 불을 끄고 방을 나왔습니다. 작은 방으로 가서 누웠습니다.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핸드폰이 또 울렸습니다. 아들이었습니다. 여성은 받지 않았습니다. 진동이 계속됐습니다. 한참을, 아주 한참을. 여성은 핸드폰을 무음으로 바꿨습니다.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어둠 속에서 오래된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비 오는 밤, 젖은 옷, 도망치듯 나온 집. 하지만 갈 곳이 없어서 결국 돌아갔던 그날. 그땐 나를 숨겨준 사람이 없었지. 여성은 눈을 감았습니다. 이번엔 다를 거야.
밖에선 여전히 비가 내렸습니다. 하지만 이 집안의 두 여성은 처음으로 안전한 밤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아침이 오면 진짜 싸움이 시작될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그저 숨 쉴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아침 햇살이 커튼 사이로 들어왔습니다. 여성은 일찍 일어났습니다. 사실 제대로 잠을 잔 건 아니었습니다. 한두 시간 눈을 붙였을까요? 핸드폰을 확인했습니다. 부재중 전화가 23통이었습니다. 전부 아들이었습니다. 문자도 와 있었습니다. 어머니 제발요. 문 좀 열어주세요. 제 와이프예요. 제가 데려가야죠. 왜 이러세요? 여성은 문자를 읽고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부엌으로 갔습니다. 밥을 했습니다. 된장찌개를 끓였습니다. 김치를 꺼내고 계란을 부쳤습니다. 평범한 아침 준비였습니다. 하지만 손끝이 떨렸습니다. 안방 문이 열렸습니다.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얼굴을 내밀었습니다. 어머니, 주무셨어요? 응, 일어났니? 씻고 나와. 밥 차렸다. 며느리가 화장실로 갔습니다. 여성은 상을 차렸습니다. 두 사람 목. 며느리가 나왔습니다. 얼굴을 씻었지만 부기는 여전했습니다. 입술의 상처도 선명했습니다. 두 사람은 마주 앉았습니다. 먹어. 감사합니다. 며느리가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먹지 못했습니다. 그냥 밥을 바라만 봤습니다. 입맛이 없니? 아니에요. 그게. 며느리가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화면을 여성에게 보여줬습니다. 부재중 전화가 60통이 넘었습니다. 문자는 100통을 넘었습니다. 계속 와요. 전화도 문자도. 여성은 며느리의 핸드폰을 받아들었습니다. 문자를 읽었습니다.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집에 와. 얘기하자. 왜 전화 안 받아? 장난하지 마. 지금 당장 나와. 내가 몇 번을 말해야 돼? 점점 톤이 변하는 문자들. 사과로 시작해서 애원으로 바뀌고 결국엔 협박으로 끝나는 패턴. 여성은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일단 밥 먹자. 먹고 나서 생각하자. 근데 어머니, 아드님이 계속 전화하시잖아요. 어떡해요? 내가 알아서 할게. 넌 걱정하지 마. 여성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단호했습니다. 며느리는 그제야 조금씩 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여성이 설거지를 하는 동안 며느리는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핸드폰을 쥐고 계속 울리는 진동을 견디고 있었습니다. 여성이 거실로 왔습니다. 손을 닦으며 며느리 앞에 앉았습니다. 있잖아. 며느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 잘 들어. 중요한 거니까. 네. 여성은 천천히 그러나 명확하게 말했습니다. 이건 숨는 게 아니야. 며느리가 눈을 깜빡였습니다. 어제 내가 그랬잖아. 숨겨달라고. 근데 말이야, 우리는 지금 숨는 게 아니라 지키는 거야. 너를. 지킨다고요? 그래. 그리고 지키려면 준비가 필요해. 여성은 일어나서 서랍을 열었습니다. 공책과 펜을 꺼내왔습니다. 오늘 날짜가 뭐지? 10월 12일이요. 여성이 공책에 날짜를 적었습니다. 그리고 며느리를 바라봤습니다. 어제 일어난 일을 정리해보자. 시간 순서대로. 몇 시에 뭐가 있었는지. 며느리가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왜? 왜요? 기록이 필요해. 나중에. 나중에요? 여성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펜을 며느리에게 건넸습니다. 써봐. 어제 저녁 몇 시에 시작됐어? 며느리가 떨리는 손으로 펜을 받았습니다. 8시쯤. 저녁 먹고 설거지하고 있었어요. 응, 그래서?
남편이 회사에서 돌아왔어요. 기분이 안 좋아 보였어요. 현관문을 쾅 닫고 들어왔거든요. 며느리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여성은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습니다. 밥이 늦었다고 화를 냈어요. 제가 왜 늦었냐고 뭐 하느라 밥도 제 시간에 못 하냐고. 그래서 내가 뭐라고 했어? 저는 제가 오늘 병원 갔다 왔다고 했어요. 그래서 조금 늦었다고. 병원? 왜? 며느리가 팔에 멍을 내려다봤습니다. 지난주에 생긴 멍이 계속 아파서요. 여성의 입술이 굳어졌습니다. 계속해봐. 그랬더니 병원비 얼마 나왔냐고 쓸데없는데 돈 쓴다고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어요. 며느리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저도 화가 났어요. 그래서 대꾸했어요. 이게 쓸데없는 거냐고 당신이 때려서 생긴 건데 뭐가 쓸데없냐고. 그랬더니 밀쳤어요. 싱크대에 부딪혔어요. 일어나려는데 또 며느리가 말을 멈췄습니다. 여성이 며느리의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아. 천천히. 며느리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때렸어요. 팔을, 어깨를. 제가 바닥에 웅크리고 있는데도 계속. 몇 번? 5번? 6번? 잘 모르겠어요. 여성이 공책에 적었습니다. 날짜, 시간, 장소, 행위. 그리고 너는 언제 나왔어? 9시쯤요. 남편이 화장실 간 사이에 신발도 제대로 안 신고 그냥 뛰쳐나왔어요. 어디로 갔어? 그냥 걸었어요.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서. 친구 집도 생각했는데 민망해서. 며느리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머니 집 생각났어요. 어머니라면 혹시 문 열어주실까 해서. 여성은 며느리를 바라봤습니다. 28살의 젊은 여성. 결혼한 지 3년. 이 짧은 시간 동안 얼마나 많이 맞았을까. 잘했어. 여기 온 거. 며느리가 울먹였습니다. 근데 어머니,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 없어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어떻게? 돌아가서 잘 얘기해 보려고요. 제가 참을게요. 화 안 나게 하면 되잖아요. 여성의 손이 멈췄습니다. 너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고 했지? 네. 그럼 참는다고 해결됐어? 지난번에도 그 전에도? 며느리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안 됐잖아. 안 될 거야 앞으로도. 여성이 며느리의 두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건 내 잘못이 아니야. 절대로. 하지만 때리는 사람이 나쁜 거야. 내가 밥을 늦게 했든 말대꾸를 했든 그게 때릴 이유가 되진 않아. 여성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며느리가 처음으로 여성의 눈을 똑바로 봤습니다. 어머니. 그리고 말이야. 여성이 심호흡을 했습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할 일은 증거를 모으는 거야. 증거요? 그래. 이 멍들 다 찍어야 돼. 사진으로. 여성이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팔 좀 보여봐. 며느리가 망설이다가 팔을 내밀었습니다. 시퍼런 멍이 선명했습니다. 여성은 여러 각도에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플래시를 켜서 날짜와 시간이 찍히게. 입술도. 며느리가 얼굴을 들었습니다. 터진 입술을 클로즈업으로 찍었습니다. 어깨도 보여봐. 며느리가 옷을 조금 내렸습니다. 어깨에도 멍이 있었습니다. 손가락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여성은 사진을 찍으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이 어린 여자가 얼마나 아팠을까? 얼마나 무서웠을까? 됐어. 여성이 사진을 확인했습니다. 15장. 모두 선명하게 찍혔습니다. 어머니, 이걸 왜요? 나중에 필요할 거야. 무엇 때문에요? 여성이 며느리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신고할 거니까.
며느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신고요? 경찰에요? 그래. 안 돼요. 어머니, 그건 안 돼요. 며느리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아드님이, 남편이, 내 남편이 뭐? 더 때려? 이미 때렸잖아. 아니, 그게 아니라 신고하면 소문나잖아요. 동네에 다 알려지고. 그래서 창피해요. 제 부모님도 알게 되고 친척들도. 며느리가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안 돼요. 그냥 제가 참을게요. 조심할게요. 여성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며느리를 다시 앉혔습니다. 참으면 안 맞아? 며느리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조심하면 안 때려? 대답이 없었습니다. 며칠 전에도 맞았지? 그땐 내가 뭘 잘못했는데? 설거지를 덜 했어요. 그 전엔 전화를 늦게 받았어요. 그 전엔 기억도 안 나요. 그냥 기분 나쁘면 때리는 것 같아요. 여성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게 답이야. 내가 아무리 조심해도 아무리 참아도 때릴 거야. 이유는 만들면 되니까. 며느리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니. 그래도 경찰까지는. 너 죽고 싶어? 며느리가 깜짝 놀라 여성을 봤습니다. 처음엔 밀치는 거였지? 그 다음엔 손찌검, 그 다음엔 주먹. 점점 세지잖아. 여성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이러다 죽어. 진짜로. 며느리가 떨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널 그렇게 보낼 수 없어. 여성이 며느리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창피한 건 때리는 놈이야. 맞는 내가 아니라. 며느리가 와락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여성은 며느리를 안았습니다. 등을 토닥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괜찮아. 이제 괜찮아. 내가 있잖아.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울음이 잦아들고 며느리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어머니는 어떻게 이렇게 잘 아세요? 이런 일들을. 여성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나도 옛날에. 하지만 여성은 말을 잇지 않았습니다. 대신 며느리를 떼어놓고 눈을 마주쳤습니다. 오늘 오후에 상담소 갈 거야. 나랑 같이. 상담소요? 응. 여성폭력 상담소. 거기서 도움받을 수 있어. 어머니. 어떻게 그런 데까지. 내가 아는 곳이 있어. 여성은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전화번호를 찾아서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희망상담소죠? 네, 예전에 자원봉사했던 사람인데요. 며느리가 놀란 눈으로 여성을 바라봤습니다. 자원봉사? 여성은 전화를 하며 며느리에게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처음 보는 단호하면서도 따뜻한 미소. 며느리는 그제야 알았습니다. 이 시어머니는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뭔가 더 많은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그리고 자신을 진짜로 지켜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오후 2시 두 사람은 상담소로 향했습니다. 여성은 며느리에게 모자와 마스크를 씌웠습니다. 얼굴의 상처를 가리기 위해서이기도 했지만 혹시 모를 마주침을 피하기 위해서이기도 했습니다. 어머니 집 근처 아니에요?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응, 걸어서 10분. 그럼 아는 사람 만나면 어떡해요? 괜찮아. 만나도 모른 척하면 돼. 두 사람은 조용한 주택가를 걸었습니다. 오후의 햇살이 따스했습니다. 평범한 산책처럼 보였지만 며느리의 걸음은 계속 뒤를 돌아봤습니다. 무서워? 네. 만약 남편이 여기까진 못 와. 내가 주소 알려주지 않았으니까. 상담소는 작은 2층 건물이었습니다. 희망 여성 상담소라는 간판이 붙어 있었습니다. 여성이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어머, 김 선생님. 40대쯤 되어 보이는 여성이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오랜만이에요, 소장님. 정말 오랜만이네요. 몇 년 만이에요? 한 3년? 두 사람이 악수를 나눴습니다. 소장이 며느리를 봤습니다. 이분이 네, 전화로 말씀드린. 소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며느리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편하게 들어오세요. 상담소 안은 따뜻했습니다. 부드러운 조명, 편안한 소파, 벽에 붙은 격려의 문구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용기를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며느리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여성은 옆에 함께 앉았습니다. 소장이 차를 내왔습니다. 긴장 푸세요. 여기는 안전한 곳이에요. 며느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손을 떨고 있었습니다. 제가 간단히 여쭤볼게요. 천천히 대답하시면 돼요. 소장이 노트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언제부터였어요? 며느리가 여성을 바라봤습니다. 여성이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결혼하고 6개월쯤 후부터요. 그럼 2년 반 정도 되었네요. 네. 처음엔 어떻게 시작됐어요? 며느리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결혼 초반 남편의 작은 화들. 소리 지르기, 물건 던지기, 문 쾅쾅 닫기. 그러다 어느 날 처음 손찌검을 당했던 일. 그날 남편이 사과했어요. 울면서 빌었어요.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그래서 용서했죠? 네. 진심으로 뉘우치는 것 같았어요. 소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다음엔 한 달 정도는 괜찮았어요. 정말 안 그랬어요. 근데 며느리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또 시작됐어요. 그때부터는 점점 자주. 소장은 들으면서 계속 메모했습니다. 날짜, 빈도, 폭력의 종류, 상해 정도. 주변에 알린 적 있어요? 아니요. 창피해서. 부모님은요? 말 못했어요. 엄마가 알면 속상해 하실까봐. 친구들은? 며느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병원은 가봤어요? 한두 번. 근데 어떻게 다쳤냐고 물어보면 그냥 넘어졌다고 했어요. 소장이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힘드셨겠어요. 그 한마디에 며느리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상담은 1시간 넘게 이어졌습니다. 소장은 며느리에게 앞으로의 절차를 설명했습니다. 경찰 신고, 보호시설, 법률 지원, 심리 상담. 제일 중요한 건 안전이에요. 소장이 며느리의 손을 잡았습니다. 지금은 어머님 댁에 계시다고 했죠? 네. 남편분이 그곳을 알고 있나요? 네. 알아요. 계속 전화하고. 소장이 여성을 봤습니다. 혹시 방문할 가능성은? 올 거예요. 여성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미 어젯밤에 문 앞까지 왔어요. 그럼 조심하셔야 해요. 가정폭력 가해자들은 피해자가 떠나려 할 때 가장 위험해지거든요. 소장이 명함을 꺼냈습니다. 이거 두 분 다 가지세요. 이 번호는 24시간 연결돼요. 위급하면 언제든 전화하세요. 두 사람은 상담소를 나왔습니다. 돌아오는 길 며느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니, 진짜 신고할 거예요? 응. 언제요? 내일. 며느리가 걸음을 멈췄습니다. 내일요? 그렇게 빨리요? 빠를수록 좋아. 증거가 선명할 때. 근데, 어머니. 며느리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아드님은 어떡해요? 여성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그 사람 어머니 아들이잖아요. 신고하면 전과자 되는 거잖아요. 알아. 그래도 괜찮으세요? 여성은 며느리를 돌아봤습니다. 내 아들이 사람을 때렸어.
그것도 자기 아내를. 반복적으로. 여성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런 짓을 한 사람이 벌을 안 받으면 그게 더 이상해. 하지만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하잖아. 근데 말이야. 여성이 며느리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사람 목숨보다 진한 피는 없어. 두 사람은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현관문 앞에 누군가 서 있었습니다. 여성의 시동생이었습니다. 형수님. 50대 중반의 남자가 무거운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언제 오셨어요? 아까요. 1시간 됐나? 전화하시지. 전화 안 받으실 줄 알았어요. 시동생이 며느리를 봤습니다. 며느리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올라가서 얘기해요. 여성이 문을 열었습니다. 세 사람은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실에 앉자마자 시동생이 말했습니다. 형수님, 이거 너무하시는 거 아니에요? 뭐가요? 조카 며느리 데리고 계시면 어떡해요? 조카가 얼마나 속상해하는데. 여성은 차를 끓이러 가지 않았습니다. 그냥 소파에 앉아 시동생을 바라봤습니다. 속상하긴요. 때린 놈이? 형수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사실이잖아요. 부부싸움이었다고 하던데요. 여성이 며느리에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느리가 떨리는 손으로 마스크를 벗었습니다. 터진 입술, 부은 얼굴. 시동생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이게 부부싸움이에요? 여성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시동생이 말문이 막혔습니다. 팔도 보여줘. 며느리가 소매를 걷어 올렸습니다. 시퍼런 멍, 손가락 자국. 이것도 싸움이에요? 일방적으로 때린 건데? 시동생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형수님. 그래도 그렇죠. 경찰까지 부를 일은 아니지 않나요? 경찰 불렀어요? 아니, 아직은. 근데 조카가 그러던데요. 형수님이 신고하시려고 한다고. 맞아요. 내일 할 거예요. 형수님. 시동생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러시면 안 돼요. 조카가 전과자 되면 어떡해요. 직장도 잃고. 때린 사람이 책임져야죠. 형수님도 참. 왜 이렇게 완고하게 나가세요? 완고한 게 아니에요. 당연한 거예요. 에휴. 시동생이 머리를 쥐어뜯었습니다. 형수님, 제 말 들어보세요. 조카 며느리도 잘못한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며느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부부 사이에 한쪽만 나쁜 경우는 없어요. 서로 뭔가 있었겠죠. 무슨 잘못이요? 여성이 물었습니다. 그야.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근데 조카가 괜히 그랬겠어요? 뭔가 화나는 일이 있었으니까. 화나면 때려도 돼요? 그게 아니라. 그럼 뭐예요? 시동생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시동생님. 여성이 찬찬히 말했습니다. 저는 내일 경찰에 갈 거예요. 이 아이 데리고 신고할 거예요. 형수님. 그리고 앞으로 조카는 이 집에 못 들어와요. 형수님.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도어락 비밀번호 바꿨어요. 열쇠도 다 회수할 거예요. 시동생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형수님, 정신 차리세요. 그 사람 형수님 아들이에요. 알아요. 그럼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여성도 일어났습니다. 내 아들이 사람을 때렸어요. 그것도 자기보다 약한 사람을. 반복적으로. 그래도. 시동생님. 여성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시동생님은 동생이 사람 때리는 거 괜찮으세요? 그게. 형수 말 잘 듣는 동생이면 사람 때려도 괜찮으세요? 시동생이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안 괜찮아요. 여성이 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돌아가세요. 더 이상 할 말 없어요. 형수님. 그리고 친척분들한테 전해주세요. 이 집에 폭력 옹호하는 사람은 못 들어온다고.
시동생은 한참을 서 있다가 결국 한숨을 쉬며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고 여성은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며느리가 다가와 여성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응. 저 때문에 가족이랑 싸우시게 됐어요. 여성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너 때문이 아니야. 내 선택이야.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친척 단체 카톡방이 난리였습니다. 형수님, 너무하시는 거 아니에요? 집안 망신이에요.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예요. 왜 이렇게까지? 조카 인생 망치려고요? 경찰 부르면 우리 집안 망신이에요. 메시지가 계속 올라왔습니다. 여성은 핸드폰을 들고 천천히 입력했습니다. 폭력은 범죄입니다. 가족이라고 예외가 아닙니다. 체면보다 생명이 먼저입니다. 전송. 단체방이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다시 메시지들이 쏟아졌습니다. 미쳤어요? 형수님 정신 좀 차리세요. 조카 며느리 편만 드시는 거예요? 우리 조카가 얼마나 착한 애인데. 여성은 더 이상 보지 않았습니다. 핸드폰을 뒤집어 놓았습니다. 며느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그냥 나갈게요. 이러시면 안 돼요. 안 돼. 하지만, 너 나가면 어디 가는데? 며느리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다시 그 집으로 가? 또 맞으러? 안 돼. 절대 안 돼. 여성이 며느리의 두 손을 꼭 잡았습니다. 내가 지킬 거야. 친척들이 뭐라 하든 아들이 뭐라 하든. 며느리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밖에서 누군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아니, 두드리는 게 아니었습니다. 쾅쾅 치는 소리. 엄마, 문 열어요. 아들의 목소리였습니다. 두 여성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진짜 싸움이 이제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엄마, 문 열어요. 아들의 목소리가 복도에 울렸습니다. 여성은 천천히 현관으로 걸어갔습니다. 며느리는 거실에서 몸을 웅크렸습니다. 인터폰 화면을 켰습니다. 아들이 서 있었습니다. 얼굴이 붉어져 있었습니다. 쾅쾅쾅. 문이 흔들렸습니다. 엄마, 나 아들이야. 왜 문 안 열어줘요? 여성은 인터폰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왜 왔어? 왜긴요? 우리 와이프 있잖아요. 집에 가. 엄마 장난 아니에요. 문 열어요. 내일 와. 낮에. 내일은 무슨? 지금 당장 문 열어요. 여성은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녹음 앱을 켰습니다. 그리고 체인을 걸고 문을 조금 열었습니다. 아들이 문을 밀었습니다. 체인이 팽팽하게 당겨졌습니다. 엄마, 들어올 수 없어. 왜요? 내 와이프를 데리러 왔는데. 여성은 핸드폰을 들어 올렸습니다. 아들의 얼굴이 보이게. 뭐 해요 지금? 녹음하고 있어. 아들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녹음? 응. 내가 하는 말 다 녹음 중이야. 엄마 왜 이래요? 나중에 필요할 거야. 무슨 소리예요? 아들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여성은 핸드폰을 더 가까이 가져갔습니다. 계속 소리 질러. 다 녹음돼. 아들이 문을 밀었습니다. 체인이 삐걱거렸습니다. 문 열어요. 당장. 안 돼. 엄마, 넌 지금 들어올 수 없어. 폭력 쓴 사람은. 폭력이요? 내가 언제? 어제. 내 아내한테. 아들의 입이 막혔습니다. 그건 부부싸움이었어요. 때렸잖아. 엄마, 그게. 팔에 멍들게 입술 터지게 때렸잖아. 아들이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엄마, 제 말 좀 들어봐요. 걔가 너무 화나게 했어요. 그래서?
그래서 제가 실수로 좀 세게. 실수? 여성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실수로 5번을 때려. 실수로? 엄마, 내 아내 말 들었어. 어제만이 아니라더라. 몇 개월째라더라. 아들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걔가 뭐라고 했어요? 사실을 말했지. 엄마, 그건 걔가 과장한 거예요. 진짜 그 정도 아니에요. 그럼 얼마나야? 한 달에 한 번? 일주일에 한 번? 아들이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너 오늘 집에 가. 엄마, 내일 낮에 와. 경찰이랑 같이 올 거니까. 경찰이요? 아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신고할 거야. 가정폭력으로. 엄마 미쳤어요? 진짜. 아들이 다시 문을 밀었습니다. 체인이 끊어질 것처럼 팽팽해졌습니다. 문 열어요. 당장. 안 열어. 엄마. 그리고 다시는 여기 오지 마. 이 집 비밀번호 오늘 밤에 다 바꿀 거야. 뭐라고요? 열쇠도 회수할 거고. 아들이 웃었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듯이. 엄마 정신 차려요. 저 엄마 아들이에요. 알아. 그럼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여성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가 사람을 때린 순간 넌 내 아들이 아니야. 문틈 사이로 아들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충격에 굳어진 얼굴. 엄마, 집에 가. 내일 경찰서에서 보자. 여성은 문을 닫았습니다. 체인을 풀고 완전히. 밖에서 아들이 문을 쾅쾅 쳤습니다. 엄마, 엄마. 여성은 녹음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며느리가 소파에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온몸을 떨고 있었습니다. 괜찮아? 며느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무서워요. 저 목소리. 무서워요. 여성이 며느리를 안았습니다. 괜찮아. 못 들어와. 근데, 어머니. 며느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말. 신고하실 거예요? 응. 아드님. 전과자 돼요. 알아. 그래도. 괜찮으세요? 여성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창문으로 갔습니다. 커튼을 쳤습니다. 밖에서 아들이 차에 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시동을 걸고 떠나는 소리. 여성은 소파에 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아드님이라는 말. 내 아들이라는 말. 그 말들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어머니, 후회하시는 거 아니에요?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여성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후회는 안 해. 근데 여성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힘들긴 해. 며느리가 여성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만두셔도 돼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안 돼. 여성이 며느리를 똑바로 봤습니다. 너 혼자 감당할 수 없어. 나도 알아. 혼자선. 여성의 말이 끊겼습니다. 며느리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어머니도 경험이 있으세요? 여성은 오래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있어. 며느리의 눈이 커졌습니다. 언제요? 여성은 일어나서 창문을 바라봤습니다. 어둠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오래됐어. 얼마나요? 30년쯤. 여성의 목소리가 멀어졌습니다. 마치 그때로 돌아간 것처럼. 그때 나는 25이었어. 여성의 기억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작은 아파트 화장실. 형광등이 깜빡이는 낡은 세면대. 25살의 여성이 거울을 봤습니다. 얼굴이 부어 있었습니다. 입술이 터져 있었습니다. 코에서 피가 났습니다. 세면대에 피가 뚝뚝 떨어졌습니다. 여성은 물로 얼굴을 씻었습니다.
찬물에 얼굴이 따가웠습니다. 거울 속 자신을 봤습니다. 어쩌다 이렇게 됐지. 결혼한 지 1년. 처음엔 아니었습니다. 남편은 상냥했습니다. 웃으며 꽃을 사주던 사람. 손을 잡고 걷던 사람. 언제부터였을까요? 임신했을 때부터였을까요? 아니면 그 전부터였을까요? 작은 것들부터 시작됐습니다. 짜증, 한숨, 차가운 말투. 그러다 어느 날 처음으로 밀쳤습니다. 넘어졌습니다. 그리고 울며 사과했습니다. 미안해. 회사 일이 힘들어서. 다시는 안 그럴게. 여성은 용서했습니다. 하지만 다시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점점 더 임신 5개월째 배를 찼습니다. 조심해. 여성이 소리쳤습니다. 처음으로 남편은 그제야 정신을 차렸습니다. 무릎을 꿇고 빌었습니다. 미안해, 미안해. 내가 미쳤어. 아이한테 뭔 짓을. 일주일은 괜찮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시작됐습니다. 아이를 낳았습니다. 아들이었습니다. 이제 좋아지겠지. 여성은 생각했습니다. 아이가 생기면 변할 거라고. 아버지가 되면 달라질 거라고. 하지만 더 나빠졌습니다. 아이가 울면 화를 냈습니다. 시끄러워. 애 좀 조용히 시켜. 아직 100일도 안 됐어. 울 수밖에. 그럼 내가 잘못 키우는 거지. 뺨을 때렸습니다. 아이를 안고 있는데 여성은 아이를 방에 눕히고 화장실로 갔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붉게 부은 뺨. 누군가에게 말하고 싶었습니다. 친정 엄마한테 전화했습니다. 엄마, 왜 무슨 일이야? 나 힘들어. 뭐가? 남편이 자꾸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왜 부부싸움했어? 응. 에휴 그런 거 같고. 부부가 안 싸우고 살아? 내가 좀 참아. 시집간 사람이 전화를 끊었습니다. 시어머니한테도 말해볼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내 아들이 그럴 리 없다고 할 게 뻔했습니다. 친구들한테도 말 못했습니다. 행복한 신혼이라고 말했던 자신이 창피했습니다. 그렇게 2년이 지났습니다. 아이는 자랐습니다. 여성의 얼굴엔 멍이 사라질 날이 없었습니다. 어느 날 참다 못해 경찰서를 찾아갔습니다. 오래된 지구대. 나이든 경찰관이 앉아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신고. 하러 왔어요. 신고요? 무슨? 남편이 저를 때려요. 경찰관이 여성을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부부싸움이세요? 아니, 일방적으로. 증거 있으세요? 멍이. 있어요. 그거 언제 생긴 건데요? 이틀 전에. 경찰관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부인,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예요. 집에 가서 잘 얘기해 보세요. 하지만 여기 신고하면 남편분 전과자 돼요. 그럼 부인도 나중에 힘들어요. 애도 있다며? 애 생각해서라도 참으세요. 여성은 아무 말도 못하고 나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남편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디 갔다 와? 장 보러. 손에 뭐 하나 없는데? 여성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경찰서 갔다 왔지?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아니, 거짓말하지 마. 우리 동네 경찰 아저씨가 전화했어. 마누라가 왔다 갔다고. 남편이 다가왔습니다. 신고하려고 했어? 아니야. 거짓말. 주먹이 날아왔습니다. 그날이 가장 심했습니다. 현재로 돌아왔습니다. 여성은 창가에 서서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여성이 눈을 떴습니다.
참았어. 얼마나요? 5년. 며느리가 숨을 죽였습니다. 왜요? 왜 그렇게까지? 갈 데가 없었어. 친정도 시댁도 경찰도 다 날 외면했어. 여성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있었어. 내 아들. 여성이 며느리를 돌아봤습니다. 그 아들이 지금 사람을 때리고 있어. 너를. 며느리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어머니. 그때 나를 숨겨준 사람이 없었어. 지켜준 사람도 없었어. 여성이 며느리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말이야. 여성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습니다. 이번엔 내가 너를 숨긴다. 지킨다. 절대 혼자 두지 않아. 며느리가 와락 여성을 안았습니다. 두 여성은 그렇게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내일이면 진짜 싸움이 시작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이번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여성은 일찍 일어났습니다. 며느리도 잠을 설쳤는지 눈이 퀭했습니다. 밥 먹고 가자. 어머니, 진짜 가는 거예요? 응. 며느리가 손을 떨었습니다. 여성이 그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아. 내가 옆에 있어. 아침을 먹고 두 사람은 준비했습니다. 여성은 증거 파일을 챙겼습니다. 사진들, 기록들, 문자 캡처들. 모두 프린트해서 투명 파일에 넣었습니다. 며느리가 그걸 보며 놀랐습니다. 어머니, 언제 이렇게? 어젯밤에. 잠도 안 주무시고요? 괜찮아. 여성은 파일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상담소에서 받은 명함도 챙겼습니다. 가자. 두 사람은 집을 나섰습니다. 경찰서는 가까웠습니다. 걸어서 15분. 하지만 며느리에겐 영원처럼 느껴졌습니다. 발걸음마다 무거웠습니다. 경찰서 앞에 도착했습니다. 며느리가 멈춰 섰습니다. 어머니, 저 못 들어가겠어요. 왜? 무서워요. 정말로 신고하면 돌이킬 수 없잖아요. 여성이 며느리를 돌아봤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건 맞아. 근데 말이야. 여성이 며느리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지금 안 하면 넌 평생 돌이킬 수 없어. 내 인생이. 며느리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들어가자. 내가 옆에 있어. 두 사람은 손을 잡고 경찰서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민원실로 갔습니다. 젊은 여경이 앉아 있었습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여성이 말했습니다. 가정폭력 신고하러 왔습니다. 여경의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따로 마련된 상담실로 안내받았습니다. 조용한 방, 편안한 의자, 물티슈와 물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앉으세요. 천천히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며느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어제 있었던 일, 그 전의 일들, 결혼 후 2년 반 동안의 폭력. 여경은 조용히 들으며 기록했습니다. 상처가 있다고 하셨죠? 며느리가 팔을 보여줬습니다. 멍. 입술에 상처. 여경이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여성을 봤습니다. 보호자시죠? 네. 시어머니입니다. 혹시 다른 증거 있으세요? 여성이 가방에서 파일을 꺼냈습니다. 펼쳐 보였습니다. 날짜별로 정리된 사진들. 각 사진마다 메모가 붙어 있었습니다. 시간, 장소, 상황 설명. 문자 메시지 캡처. 협박성 내용, 사과와 반복의 패턴. 통화 기록. 밤새 걸려온 전화들. 여경의 눈이 커졌습니다. 이게 다 준비하셨어요? 네. 언제요? 어제 오늘. 여경이 파일을 넘기며 감탄했습니다. 정말 체계적이시네요. 보통 피해자분들은 이렇게까지 익숙해서요.
여성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경이 여성을 다시 봤습니다. 혹시 관련 일 하세요? 아니요. 그냥 자원봉사를 좀 했습니다. 어디서요? 희망 여성 상담소요. 여경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아, 거기요. 저희랑 연계 많이 하는 곳인데. 네, 알아요. 얼마나 하셨어요? 7년 정도요. 여경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7년이요? 그럼 정말 전문가시네요. 전문가까진. 여성이 손사래를 쳤습니다. 며느리가 여성을 놀란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7년이나 자원봉사를 했다고요? 여경이 계속 파일을 확인했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접수하겠습니다. 그때 밖에서 소란이 들렸습니다. 어디 있어요? 우리 와이프. 아들의 목소리였습니다. 며느리가 움찔했습니다. 여성이 며느리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아들이 들어왔습니다. 뒤에 경찰관이 말렸습니다. 손님, 여기는 함부로 못 들어오십니다. 저기 제 와이프 있잖아요. 아들이 며느리를 봤습니다. 야, 집에 가. 며느리가 몸을 웅크렸습니다. 여경이 일어났습니다. 지금 신고 접수 중입니다. 나가주세요. 신고요? 무슨 신고요? 가정폭력 신고입니다. 아들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뭐라고요? 나가주세요. 안 그러면 강제로 내보내겠습니다. 아들이 여성을 봤습니다. 엄마가 이러는 거예요? 여성은 아들을 똑바로 봤습니다. 그래, 내가 했어. 엄마, 내가 한 짓을 신고했어. 당연한 거야. 엄마 미쳤어요? 저 전과자 되는 거 알아요? 알아. 내가 범죄를 저질렀으니까. 아들이 웃었습니다. 허탈하게. 엄마, 나 엄마 아들이에요. 아들이 사람을 때려. 그것도 반복적으로. 여성이 일어났습니다. 너 지금까지 내 아내한테 뭘 했는지 알아? 아들이 입을 열었다 닫았습니다. 여성이 파일에서 사진을 꺼냈습니다. 며느리 팔에 멍, 터진 입술, 멍든 어깨. 이게 다 내가 한 거야. 아들이 사진을 봤습니다. 얼굴이 굳었습니다. 이건 과장이에요. 과장? 여성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사진이 거짓말을 해? 멍이 저절로 생겨. 엄마, 너 어제 몇 번 때렸어? 5번? 6번? 아들이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 전주는? 그 전전주는? 엄마, 그건 한 번이 아니잖아. 계속이잖아. 여성이 다른 사진들을 펼쳐 보였습니다. 이건 일주일 전 거. 이건 2주 전 거. 이건 한 달 전 거. 아들이 뒤로 물러섰습니다. 이게 다 내가 한 거야. 부부싸움이 아니라 폭행이야. 반복적인 폭행. 여경이 끼어들었습니다. 나가주세요. 지금 당장. 아들이 여성을 봤습니다.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엄마, 나 버리는 거예요? 여성의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내가 사람을 때린 순간 난 이미 너를 버렸어. 아들이 한 발 더 다가왔습니다. 엄마, 제발. 경찰관들이 아들을 붙잡았습니다. 나가셔야 합니다. 아들이 끌려나갔습니다. 밖에서 소리 지르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며느리가 울고 있었습니다. 여성도 눈가가 붉어져 있었습니다. 여경이 물 한 잔을 건넸습니다. 힘드셨죠? 여성이 물을 받아 마셨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괜찮으세요? 네. 여경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쉬운 결정 아니셨을 텐데. 여성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옳은 결정이에요.
며느리가 여성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정말. 여성이 며느리를 안았습니다. 여경은 계속 서류를 작성했습니다. 가해자 소환하겠습니다. 그리고 피해자분은 보호조치 신청하시는 게 좋겠어요. 보호조치요? 며느리가 물었습니다. 네. 접근금지 명령이요.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가까이 못 오게 하는 거예요. 그게 가능해요? 물론이죠. 법원에서 명령 내리면 100m 이내 접근 금지됩니다. 며느리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여경이 여성을 봤습니다. 어머님도 신청하실 수 있어요. 아드님이 어머님께도 위협했으니까요. 그래야겠네요. 여성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절차는 2시간 넘게 걸렸습니다. 진술서 작성, 증거 제출, 피해 사진 촬영, 보호조치 신청. 모두 끝나고 나오니 오후였습니다. 두 사람은 경찰서 앞 벤치에 앉았습니다. 며느리가 하늘을 봤습니다. 끝났네요. 응. 진짜. 끝난 거죠? 여성이 며느리를 봤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시작이요? 응. 내가 다시 살아가는 거. 그게 이제 시작이야. 며느리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니, 저 어떻게 해요? 앞으로. 한 걸음씩 가면 돼. 내가 옆에 있잖아. 며느리가 여성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어머니는 어떻게 이렇게 다 아세요? 절차도 방법도. 여성이 잠시 침묵했습니다. 말했잖아. 자원봉사했다고. 7년이나. 왜요? 여성이 하늘을 봤습니다. 나처럼 혼자인 사람들을 돕고 싶어서. 어머니도 혼자였어요? 응. 며느리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때 어떻게 벗어나셨어요? 여성은 오래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누군가 나한테 손을 내밀었어. 누구요? 상담소 선생님. 우연히 만났어. 여성의 목소리가 멀어졌습니다. 그분이 날 상담소로 데려갔어. 쉼터도 연결해줬고, 법률 지원도 해줬어. 그래서, 벗어나신 거예요? 응. 이혼했어. 오래 걸렸지만, 며느리가 놀란 눈으로 여성을 봤습니다. 이혼이요? 그럼, 지금 아드님은 내 전남편 아들이지. 근데 내가 키웠어. 단독으로. 며느리가 입을 막았습니다. 그래서 상담소 자원봉사를 시작했어. 나를 구해준 그 선생님처럼 나도 누군가를 구하고 싶어서. 여성이 며느리를 봤습니다. 7년 동안 많은 사람들을 만났어. 너처럼 도망쳐온 사람들. 갈 곳 없는 사람들. 그래서 저를. 응. 너를 혼자 둘 수 없었어. 며느리가 와락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어머니, 감사해요. 정말. 여성이 며느리를 안았습니다. 고맙긴. 내가 용기 내줘서 내가 고마워.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오후의 햇살이 따스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은 그저 모녀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두 사람은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세상이 조금 바뀌었다는 것을, 한 여자가 폭력에서 벗어났다는 것을, 그리고 또 한 여자가 30년 전에 자신을 구했다는 것을. 집으로 돌아가는 길, 며느리가 물었습니다. 어머니, 이제 어떻게 돼요? 경찰에서 내 남편 소환할 거야. 조사받고. 그럼요. 검찰로 넘어가. 기소될 거야. 재판도 해요? 응. 며느리가 두려운 얼굴을 했습니다. 무서워요. 법정에서 또 봐야 한다는 게. 괜찮아. 내가 같이 갈게. 근데 친척들은 어떡해요? 다들 저한테 화낼 텐데. 여성이 멈춰 섰습니다. 너한테 화낼 이유가 없어.
잘못한 게 없으니까. 하지만, 그리고 여성이 며느리를 똑바로 봤습니다. 이제부터 우리 집엔 새 규칙이 생긴 거야. 규칙이요? 응. 폭력을 옹호하는 사람은 못 들어와. 며느리가 눈을 깜빡였습니다. 친척이든 뭐든 상관없어. 내 편 들지 않는 사람은 우리 가족이 아니야. 며느리의 눈에서 또 눈물이 흘렀습니다. 어머니, 넌 이제 내 딸이야. 진짜 딸. 두 사람은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저녁 하늘이 붉게 물들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두 여자의 새로운 가족에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접근 금지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아들은 어머니 집 100m 이내로 올 수 없었습니다. 며느리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조용하지 않았습니다. 친척들의 전화가 빗발쳤습니다. 단체방은 난리였습니다. 형수님, 조카가 직장에서 잘렸어요. 이제 만족하세요? 집안 망신시키고 며느리 하나 때문에 아들 인생 망쳤어요. 여성은 단체방을 나왔습니다. 며느리에게도 전화가 왔습니다. 친정 어머니였습니다. 너 뭐 하는 거야? 전화기 너머로 고함이 들렸습니다. 엄마, 시어머니 꼬드겨서 경찰 신고하고 내가 얼마나 창피한 짓 했는지 알아? 엄마, 나 맞았어. 맞으면 참아야지. 시집간 여자가. 며느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친척들이 다 뭐래는지 알아? 우리 집안 망신이야. 엄마, 당장 고소 취하해. 남편한테 용서 빌고. 며느리가 울먹였습니다. 엄마, 나 진짜 죽을 뻔했어. 죽긴 무슨. 과장하지 마. 부부싸움이 원래 그런 거야. 엄마, 이혼하면 넌 어떡하려고. 누가 너 받아줘. 며느리가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여성이 다가왔습니다. 친정 엄마. 며느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뭐래? 고소 취하하래요. 용서 빌래요. 며느리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엄마도. 엄마조차 제 편이 아니에요. 여성이 며느리를 안았습니다. 괜찮아. 내 엄마는 틀렸어. 하지만 넌 잘못한 게 없어. 하나도. 며느리가 여성의 품에서 울었습니다. 여성은 며느리를 토닥이며 생각했습니다. 똑같네. 30년 전도 이랬습니다. 아무도 편을 들어주지 않던 그때 여성의 기억이 다시 흘러갔습니다. 30년 전 이혼을 결심한 날이었습니다. 5년을 참았습니다. 아들을 위해서, 체면을 위해서, 갈 곳이 없어서. 하지만 그날은 달랐습니다. 남편이 아들 앞에서 여성을 때렸습니다. 5살 아들이 보는 앞에서. 엄마. 아들이 울며 매달렸습니다. 남편을 말렸습니다. 남편은 아들마저 밀쳤습니다. 아들이 벽에 부딪혀 울었습니다. 그 순간 여성은 알았습니다. 더 이상은 안 돼. 아들이 이걸 보고 자란다면, 아빠가 엄마를 때리는 걸 당연하게 여기며 자란다면, 그날 밤 여성은 아들을 안고 집을 나왔습니다. 친정으로 갔습니다. 문을 두드렸습니다. 엄마, 나야. 친정 어머니가 문을 열었습니다. 딸의 부은 얼굴을 봤습니다. 또 맞았니? 응. 엄마, 나 이혼할래. 친정 어머니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뭐? 더는 못 살겠어. 이혼할 거야. 너 정신 차려. 친정 어머니가 소리쳤습니다. 이혼하면 넌 어떡하려고. 엄마, 애 아빠 없이 어떻게 키워. 내가 돈을 벌어. 일 찾아볼게. 일을 뭘 찾아. 고졸이 뭘 할 수 있어. 친정 어머니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들어가. 남편한테 잘 빌어. 내가 잘못했다고. 엄마, 나
잘못한 거 없어. 했어. 남편 화나게 했잖아. 여성의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엄마, 제발. 안 돼. 넌 시집간 여자야. 참고 살아야지. 친정문이 닫혔습니다. 여성은 아들을 안고 계단에 주저앉았습니다. 갈 곳이 없었습니다. 돈도 없었습니다. 친구들한테 연락해봤지만 다들 난처해했습니다. 미안. 우리 집도 좁아서 남편이 싫어할 것 같아. 나도 도와주고 싶은데. 여성은 결국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남편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디 갔다 와? 친정. 뭐래? 들어오래. 남편이 웃었습니다. 그래, 그럴 줄 알았어. 넌 갈 데가 없어. 그날 밤도 맞았습니다. 다음 날 여성은 동네 슈퍼에 갔습니다. 계산대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참으려 했는데 눈물이 났습니다. 주인 아주머니가 물었습니다. 왜 울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닌데 우나? 여성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아주머니가 여성의 얼굴을 자세히 봤습니다. 화장으로 가렸지만 보이는 멍. 맞았어? 여성이 움찔했습니다. 아니에요. 거짓말하지 마. 나도 당해봤어. 아주머니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남편이 때려. 여성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얼마나 됐어? 5년. 아주머니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여기. 아주머니가 명함을 꺼냈습니다. 희망 여성 상담소. 여기 가봐. 상담소요? 응. 나도 거기서 도움받았어. 이혼도 하고 일자리도 구하고. 여성이 명함을 받습니다. 진짜. 도와줘요? 그럼. 거기 선생님들 천사야. 진짜. 아주머니가 여성의 손을 잡았습니다. 혼자 안 돼. 도움받아야 해. 그날 여성은 상담소를 찾아갔습니다. 작은 2층 건물. 희망 여성 상담소라는 간판. 떨리는 손으로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40대 여성이 웃으며 맞아줬습니다. 어서 오세요. 그게 박 선생님과의 첫 만남이었습니다. 상담실에 앉았습니다. 박 선생님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여성은 처음으로 모든 걸 말했습니다. 5년 동안의 폭력, 도망쳤다 돌아온 일, 친정에서 쫓겨난 일, 갈 곳 없는 현실. 박 선생님은 조용히 들었습니다.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힘드셨겠어요. 그 한마디에 여성은 무너졌습니다. 처음으로 누군가 자신을 이해해줬습니다. 도와드릴게요. 박 선생님이 여성의 손을 잡았습니다. 혼자 아니에요. 이제. 그날부터 모든 게 바뀌었습니다. 박 선생님은 여성을 쉼터로 연결해줬습니다. 아들과 함께 들어갈 수 있는 곳. 법률 지원도 해줬습니다. 무료 변호사를 연결해줬습니다. 이혼 소송을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반대했습니다. 협박했습니다. 찾아다녔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상담소 선생님들이 함께였습니다. 변호사가 함께였습니다. 1년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마침내 이혼했습니다. 아들의 양육권도 받았습니다. 취업 교육도 받았습니다. 식당 일을 시작했습니다. 힘들었지만 자유로웠습니다. 더 이상 맞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몇 년 후 박 선생님이 물었습니다. 우리 상담소에서 자원봉사 해볼래요? 저요? 응. 당신처럼 경험 있는 사람이 필요해요. 여성은 망설였습니다. 제가 뭘 도와드릴 수 있을까요? 많이요. 당신이 겪은 일, 그게 누군가에겐 희망이 돼요. 여성은 자원봉사를 시작했습니다. 매주 이틀 상담소에서 일했습니다.
피해자들을 만났습니다. 자신과 같은 사람들, 갈 곳 없는 사람들, 그들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괜찮아요. 혼자 아니에요. 박 선생님이 자신에게 해준 말. 이제 자신이 다른 사람에게 해주는 말. 7년이 흘렀습니다. 수십 명을 도왔습니다. 쉼터로 연결하고 법률 지원하고 함께 울고 함께 웃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며느리를 처음 만났습니다. 아들의 결혼식, 행복해 보이는 신부. 하지만 여성은 알아봤습니다. 그 눈빛, 뭔가 두려워하는 눈빛, 아들을 보는 며느리의 시선, 조심스러운 시선. 설마, 여성은 아들을 따로 불렀습니다. 너 혹시, 왜요, 엄마? 며느리한테, 잘해줘야 해. 절대 손찌검하면 안 돼. 아들이 웃었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제가 그럴 사람 같아요? 그래도 엄마가 했던 것처럼 하면 안 돼. 알았어요. 걱정 마세요. 하지만 여성의 불안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3년 후, 빗속에서 며느리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어머니, 제발 저 좀 숨겨주세요. 그 순간 여성은 알았습니다. 자신의 불안이 현실이 되었다는 것을, 자신이 키운 아들이 자신의 전 남편과 똑같아졌다는 것을, 현재로 돌아왔습니다. 여성은 창문을 보고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어머니, 무슨 생각하세요? 응? 계속 창밖만 보시네요. 여성이 며느리를 돌아봤습니다. 아들 생각했어. 아드님요. 응. 여성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내가 잘못 키운 건가? 계속 생각해. 며느리가 깜짝 놀랐습니다. 어머니 잘못 아니에요. 아니야. 내가 아버지 없이 키웠잖아. 제대로 못 봐줬어. 어머니, 혼자 일하느라 정신 없었어. 애가 뭘 생각하는지 뭘 느끼는지 몰랐어. 여성이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의 아빠를 닮았나 봐. 폭력을. 며느리가 여성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아니에요. 응? 제 남편이 폭력을 쓴 건 어머니 잘못이 아니에요. 며느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오히려 그 반대를 보여주셨잖아요. 폭력에서 벗어나는 법을, 용기를 내는 법을. 하지만 남편이 그걸 안 배운 거예요. 안 배우기로 선택한 거예요. 며느리의 눈이 빛났습니다. 어머니는 최선을 다하셨어요. 혼자서 아들 키우시고 일하시고 그러면서도 다른 사람들 도우시고 그리고 저를 구해주셨잖아요. 며느리가 여성을 안았습니다. 어머니 덕분에 저 살았어요. 정말로. 여성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고마워. 제가 더 감사해요.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밖에서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법원이었습니다. 재판 날짜가 잡혔다는 통지였습니다. 한 달 후, 여성은 전화를 끊고 며느리를 봤습니다. 재판 날짜 나왔어. 며느리의 얼굴이 긴장했습니다. 언제요? 다음 달 15일. 법정에서 또 봐야 하는 거네요. 응. 괜찮겠어? 며느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가 계시잖아요. 여성이 며느리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래. 내가 옆에 있을게. 한 달이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그동안 며느리는 조금씩 회복했습니다. 상담소에서 심리 상담을 받았습니다. 트라우마를 치료했습니다. 여성과 함께 산책도 하고 요리도 하고 영화도 봤습니다. 웃음이 돌아왔습니다. 천천히 조금씩. 그리고 재판 날이 왔습니다. 두 사람은 법원으로 향했습니다. 긴 복도, 높은 천장, 무거운 분위기. 며느리의 손이 떨렸습니다. 무서워요. 괜찮아. 내가 있어.
법정 문이 열렸습니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여성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아들의 눈에 원망이 가득했습니다. 여성은 눈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며느리와 함께 앞쪽에 앉았습니다. 재판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국면이 펼쳐질 것입니다. 재판을 시작하겠습니다. 판사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렸습니다. 며느리는 증인석에 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목소리는 또렷했습니다. 결혼 6개월 후부터 폭력이 시작됐습니다. 며느리는 하나하나 진술했습니다. 날짜, 장소, 상황. 얼마나 아팠는지, 얼마나 무서웠는지. 아들의 변호사가 반박했습니다. 피해를 과장하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며느리가 단호하게 답했습니다. 사진이 있습니다. 병원 기록도 있습니다. 검사가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날짜별 사진들, 상처, 부은 얼굴, 병원 진단서, 응급실 방문 기록. 판사가 증거를 검토했습니다.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피고인 할 말 있습니까? 아들이 일어났습니다. 저는 그렇게 심하게 한 적 없습니다. 증거가 있는데도요. 부부싸움이었습니다. 제가 화가 나서 실수로. 실수가 2년 반 동안 반복됩니까? 판사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아들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여성이 증인으로 나왔습니다. 피해자를 어떻게 알게 되셨습니까? 제 며느리입니다. 며느리를 보호하게 된 계기가 있습니까? 여성이 며느리를 봤습니다. 비 오는 밤 문을 두드렸습니다. 온몸이 젖어 있었고 얼굴엔 상처가 있었습니다. 그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집에 들였습니다. 그리고 증거를 모았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여성이 잠시 침묵했습니다. 저도 과거에 같은 일을 겪었기 때문입니다.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30년 전 저도 가정폭력 피해자였습니다. 5년을 참았습니다. 도움받을 곳이 없었습니다. 여성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때 누군가 저를 지켜줬다면 저는 그렇게 오래 고통받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며느리를 도운 겁니까? 네. 제가 못 받았던 도움을 이 아이에게 주고 싶었습니다. 판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증인은 피고인과 무슨 관계입니까? 어머니입니다. 법정이 술렁였습니다. 친어머니가 아들을 고소한 겁니까? 네. 왜입니까? 여성이 아들을 똑바로 봤습니다. 제 아들이 잘못을 저질렀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때렸기 때문입니다. 아들이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가족이라고 해서 폭력을 용납할 수는 없습니다. 여성의 목소리는 흔들렸지만 단호했습니다. 피보다 중요한 건 사람의 안전입니다. 재판은 3시간 동안 이어졌습니다. 증인 신문, 증거 검토, 최후 진술. 마침내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합니다. 추가로 200시간의 수강 명령과 심리치료 명령을 내립니다. 피해자에 대한 접근 금지 명령은 2년간 유지합니다. 망치 소리가 울렸습니다. 재판이 끝났습니다. 며느리가 여성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끝났어요. 어머니, 정말 끝났어요. 여성이 며느리를 안았습니다. 그래, 이제 끝났어. 법정을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아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성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아들이 다가왔습니다. 엄마. 여성은 멈춰 섰습니다. 엄마, 나 미안해요. 아들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진짜 미안해요. 내가 미쳤었어요. 여성은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미안하다는 말로 끝날 일이 아니야. 알아요. 알아요. 아들이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엄마, 나 치료받을게요. 상담도 받을게요. 정말로. 그래야지. 용서 해줄 수 있어요? 여성이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용서는 내가 할 일이 아니야. 여성이 며느리를 봤습니다. 이 아이가 할 일이지. 아들이 며느리를 봤습니다. 미안해. 며느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여성의 손을 더 꼭 잡았습니다. 엄마, 나 달라질게요. 진짜로.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줘야지. 네. 아들이 돌아섰습니다. 떠나려다가 멈췄습니다. 엄마, 나 엄마 집에. 안 돼. 여성이 잘랐습니다. 비밀번호 바꿨어. 열쇠도 회수했어. 엄마, 넌 이제 이 집에 못 들어와. 접근 금지 명령 끝나도 마찬가지야. 아들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럼 내가 진짜로 변했다는 걸 보여주면 그때 다시 생각해 볼게. 얼마나요? 얼마나 걸려요? 모르겠어. 내가 얼마나 노력하냐에 달렸지. 여성이 며느리와 함께 걸어갔습니다. 아들의 목소리가 뒤에서 들렸습니다. 엄마, 진짜 나버리는 거예요? 여성이 멈춰 섰습니다. 돌아보지 않고 말했습니다. 버리는 게 아니야. 선을 긋는 거야. 선이요? 응. 이 선 안에는 폭력이 들어올 수 없어. 누구라도. 여성이 천천히 돌아봤습니다. 내가 정말로 달라진다면 그때 다시 선 안으로 들어올 수 있어. 하지만 지금은 안 돼. 아들이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두 여성은 법원을 나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며느리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응? 아드님, 많이 서운하셨죠? 여성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서운하지. 내 아들인데. 미안해요. 왜 내가 미안해? 쟤 때문에. 어머니가 아들이랑. 여성이 며느리를 멈춰 세웠습니다. 내 잘못이 아니야. 절대로. 하지만 아들이 잘못한 거야. 그 잘못의 대가를 치르는 거고. 여성이 며느리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말이야, 나는 후회 안 해. 진짜요? 응. 힘들긴 하지만 옳은 일을 했어. 며느리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집에 도착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며느리가 거실을 둘러봤습니다. 어머니, 제가 계속 여기 있어도 돼요? 왜? 어딜 가려고? 이제 혼자 살아야 하나 했어요. 여성이 며느리를 안았습니다. 여기가 내 집이야. 우리 집. 어머니, 나도 혼자였잖아. 이제 우리 둘이야. 며느리가 와락 울었습니다. 감사해요. 정말 감사해요. 울지 마. 우리 이제 새로 시작하는 거야. 그날 밤 두 사람은 오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앞으로의 계획, 며느리의 미래, 일자리, 공부, 새로운 시작. 상담소에서 일자리 교육해줘. 관심 있어? 정말요? 응. 나도 그렇게 시작했거든. 며느리가 눈을 빛냈습니다. 해보고 싶어요. 그래. 내일 상담소 가자. 소장님께 말씀드릴게. 며느리가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진짜 웃음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친척 단체방에 메시지가 왔습니다. 형수님, 조카 진짜 불쌍해요. 이제 좀 용서해 주세요. 집안 행사에도 불러주세요. 여성은 핸드폰을 들고 타이핑했습니다. 조카에 대한 처분은 법원에서 끝났습니다. 저는 그 판결을 존중합니다. 하지만 우리 집의 규칙은 따로 있습니다. 이 집에는 폭력을 옹호하거나 피해자를 비난하는 사람은 들어올 수 없습니다. 며느리를 탓했던 분들, 조카 편만 들었던 분들,
사과 없이는 우리 집 문턱을 넘을 수 없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폭력을 덮으려 했던 분들, 체면 때문에 진실을 외면했던 분들, 우리 집의 새 규칙을 받아들일 수 없다면 연락하지 마세요. 전송. 단체방이 폭발했습니다. 너무하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며느리 하나 때문에 가족을 버리시는 거예요? 여성은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단체방을 나왔습니다. 며느리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친척분들이랑 완전히. 괜찮아. 여성이 웃었습니다. 진짜 가족은 숫자가 아니야. 서로를 지켜주는 사람이 가족이지. 며느리가 여성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우리 둘이면 충분해. 그리고 여성이 상담소 방향을 가리켰습니다. 저기 선생님들도 있잖아. 진짜 가족처럼 도와주시는 분들. 며느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진짜 가족. 한 달 후, 며느리는 상담소 교육을 시작했습니다. 컴퓨터 회계 사무 업무. 열심히 배웠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위해 여성은 다시 자원봉사를 시작했습니다. 며느리 일로 잠시 쉬었다가 복귀한 것입니다. 어느 날 새로운 피해자가 상담소에 왔습니다. 20대 여성. 온몸에 멍. 갈 곳이 없다고 울었습니다. 여성이 그 여성의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아요. 혼자 아니에요. 그 여성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정말요? 도와주실 수 있어요? 그럼요. 우리가 있잖아요. 며느리도 함께 왔습니다. 교육받으러 왔다가 우연히 만난 것입니다.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저도 얼마 전까지 당신처럼이었어요. 정말요? 네. 이 어머니가 저를 구해주셨어요. 며느리가 여성을 봤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는 새로 시작하고 있어요. 새로운 피해자의 눈에 희망이 보였습니다. 저도 할 수 있을까요? 여성과 며느리가 동시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 수 있어요. 그날 또 한 명의 여성이 구조받았습니다. 여성이 며느리에게 속삭였습니다. 봐, 내가 누군가의 희망이 됐어. 며느리가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저도 어머니처럼. 그래, 넌 이미 하고 있어. 두 사람은 미소 지었습니다. 상처는 상처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누군가의 방패가 되었습니다. 어둠은 어둠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누군가의 빛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작은 상담소에서 오늘도 기적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폭력의 사슬을 끊는 기적. 혼자가 아니라는 걸 깨닫는 기적. 다시 살아갈 용기를 얻는 기적. 여성은 창밖을 봤습니다. 저 멀리 아들이 걸어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상담센터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법원 명령으로 받는 치료. 여성은 조용히 기도했습니다. 정말로 변하길. 다시는 누군가를 아프게 하지 않길. 그래서 언젠가 다시 만날 수 있길. 하지만 지금은 아니었습니다. 지금은 선을 지켜야 했습니다. 폭력이 들어올 수 없는 선. 생명을 지키는 선.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폭력을 덮지 않는 선. 그 선 안에서 두 여성은 새로운 가족이 되었습니다. 피보다 진한 선택으로 맺어진 가족. 체면보다 정의를 선택한 가족. 그리고 그 가족은 오늘도 또 다른 누군가를 구하고 있었습니다. 6개월이 흘렀습니다.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그날 비 오던 밤에서 봄이 되었습니다. 며느리는 상담소 교육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작은 회계 사무소에 취직했습니다. 첫 출근 날 아침, 며느리가 정장을 입고 거울을 봤습니다. 낯설었습니다. 하지만 설렜습니다. 여성이 아침을 차렸습니다. 떨려? 네. 엄청요. 며느리가 웃었습니다. 괜찮아.
잘할 수 있어. 어머니, 제가 정말 잘할 수 있을까요? 여성이 며느리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넌 이미 잘하고 있어. 여기까지 온 것만으로도 며느리의 눈이 촉촉해졌습니다. 어머니 덕분이에요. 내 덕분이야. 내가 용기를 냈으니까. 두 사람은 함께 아침을 먹었습니다. 며느리가 출근하고 여성은 빨래를 했습니다. 세탁기를 돌리다가 문득 멈췄습니다. 6달 전 그 비 오는 밤, 젖은 옷을 세탁기에 넣으며 속삭였던 말. 이번엔 내가 너를 숨긴다. 여성은 미소 지었습니다. 숨기는 게 아니었습니다. 지킨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아이는 혼자 세상으로 나가고 있었습니다. 오후 여성은 상담소에 갔습니다. 박 선생님이 반갑게 맞아줬습니다. 어머 선생님, 오랜만이에요 소장님. 며느리분 잘 되셨다며요? 취직했다고 들었어요. 네. 덕분에요. 덕분이긴요. 선생님이 잘 도우셨죠? 두 사람은 차를 마시며 이야기했습니다. 박 선생님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힘드셨죠? 아드님 일. 여성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힘들었어요. 지금도 가끔. 후회하세요? 아니요. 절대. 여성의 목소리는 확고했습니다. 옳은 일을 했어요. 그걸 알아요. 박 선생님이 여성의 손을 잡았습니다. 자랑스러워요. 정말. 제가요? 네. 얼마나 어려운 결정이었겠어요. 자기 아들을. 박 선생님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래도 옳은 일을 선택하셨잖아요. 쉽지 않은 일이에요. 여성도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소장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30년 전에. 제가요? 네. 폭력 앞에서 침묵하지 말라고. 피해자 편에 서라고. 여성이 박 선생님을 봤습니다. 그때 소장님이 저를 지켜주셨잖아요. 이번엔 제 차례였어요. 박 선생님이 와락 여성을 안았습니다. 고생하셨어요. 정말.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저녁. 며느리가 돌아왔습니다. 얼굴이 상기되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왔어? 어땠어? 좋았어요. 사람들도 친절하고 일도 재미있고. 며느리가 신이 나서 이야기했습니다. 여성은 웃으며 들었습니다. 저녁을 먹고 두 사람은 거실에 앉았습니다. 며느리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어머니, 궁금한 게 있어요. 뭔데? 어머니는 전 남편을 용서하셨어요? 여성이 잠시 멈췄습니다. 용서 했을까? 여성이 창밖을 봤습니다. 글쎄, 용서했다기보다는 놓아준 것 같아. 놓아줬다고요? 응. 미워하는 것도 에너지가 드니까. 그 사람 생각하면서 내 인생 낭비하고 싶지 않았어. 며느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안 미워요? 가끔 생각나면 화가 나긴 해. 근데 그 사람 때문에 내 인생이 멈추진 않아. 여성이 며느리를 봤습니다. 넌 어때? 내 남편. 며느리가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아직 잘 모르겠어요. 미운 건 맞는데. 응. 근데 불쌍하기도 해요. 여성이 눈을 깜빡였습니다. 불쌍해? 네. 치료받으러 다니는 걸 봤거든요. 지난주에 우연히. 며느리가 창밖을 봤습니다. 많이 초췌해 보였어요. 혼자. 외로워 보였어요. 그래. 근데 그게 제 책임은 아니잖아요. 그 사람 선택이었으니까. 며느리가 여성을 봤습니다. 어머니가 가르쳐 주셨잖아요. 가해자의 외로움은 피해자가 책임질 일이 아니라고. 여성이 며느리를 꼭 안았습니다. 잘 배웠네. 우리 딸. 며느리가 얼굴을 묻으며 물었습니다. 어머니,
아드님이 정말 변하면 다시 만나실 거예요? 여성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모르겠어. 그건 그때 가봐야 알 것 같아. 2년. 긴 시간이에요. 응. 진짜 변하려면 그 정도는 걸릴 거야. 여성이 며느리를 떼어놓고 눈을 마주쳤습니다. 근데 말이야.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아니에요? 응. 중요한 건 우리가 괜찮은 거. 우리가 안전한 거. 여성이 며느리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들이 변하든 안 변하든 우리는 우리 인생을 살아야 해. 며느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우리 인생. 그날 밤, 여성은 잠들기 전 사진첩을 꺼냈습니다. 오래된 사진들. 어린 아들의 사진. 웃고 있는 사진. 여성은 사진을 쓰다듬었습니다. 미안하구나. 조용한 속삭임. 엄마가 내게 더 잘해줬어야 했는데.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내 아빠 같지 않은 사람으로 키우고 싶었는데. 엄마가 부족했나 봐.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여성은 사진을 덮었습니다. 그래도 엄마는 멈출 수 없었어. 또 다른 사람이 다치는 걸. 여성은 사진첩을 서랍에 넣었습니다. 내가 정말로 변한다면 그때 다시 보자. 1년이 흘렀습니다. 며느리는 회사에서 인정받았습니다. 승진도 했습니다. 자신의 월급으로 작은 원룸을 구했습니다. 이사 가는 날, 여성과 며느리는 함께 짐을 쌌습니다. 정말 가는 거야? 네. 이제 혼자서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며느리가 웃었습니다. 하지만 자주 올게요. 주말마다. 그래야지. 밥 먹으러 와. 짐을 다 싸고 두 사람은 거실에 앉았습니다. 며느리가 여성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제 인생을 바꿔주셔서 감사해요. 내가 바꾼 거야. 내 용기로. 아니에요. 어머니가 없었으면. 며느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전 아마 죽었을 거예요. 진짜로. 여성이 며느리를 안았습니다. 이제 괜찮아. 넌 살아있어. 자유로워. 며느리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어머니도 저 때문에 자유로워지셨죠? 여성이 눈을 깜빡였습니다. 내가? 네. 30년 전 어머니를 구하셨잖아요. 저를 통해서. 며느리가 여성을 똑바로 봤습니다. 어머니는 과거의 어머니를 구한 거예요. 저를 구하면서. 여성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랬을까? 네. 그래서 제가 더 감사한 거예요. 며느리가 웃었습니다. 우리 서로를 구한 거예요. 두 사람은 한참을 안고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떠나고 여성은 빈 방을 정리했습니다. 이불을 개고 창문을 열었습니다. 바람이 들어왔습니다. 따뜻한 봄바람. 여성은 창밖을 봤습니다. 며느리가 걸어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씩씩한 걸음. 여성은 미소 지었습니다. 잘 자라줬어.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엄마. 아들의 목소리였습니다. 여성의 손이 떨렸습니다. 왜 전화했어? 그냥. 목소리 듣고 싶어서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치료. 잘 받고 있어? 네. 일주일에 2번 가요. 그래. 엄마. 나. 많이 달라졌어요. 여성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상담 선생님이 그러는데 제가 왜 그랬는지 이제 조금 알겠대요. 응. 엄마. 엄마도 아빠한테 맞으셨죠? 여성이 숨을 죽였습니다. 어떻게 알았어? 치료받으면서. 어릴 때 기억이 나더라고요. 아빠가 엄마한테. 아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걸 보고 자란 제가 그대로 따라한 거래요.
여성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미안해. 엄마가 미안해. 아니에요. 제 잘못이에요. 엄마 잘못 아니에요. 그래도 엄마, 나 진짜 후회해요. 매일 아들이 울고 있었습니다. 내가 왜 그랬는지, 얼마나 나쁜 짓을 했는지 이제 알겠어요. 여성은 말없이 들었습니다. 엄마, 용서는 못 받아도 아들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언젠가 한 번이라도 만나주실 수 있어요? 여성이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1년 후에 전화해. 1년이요? 응. 그때까지 정말 달라졌는지 행동으로 보여줘. 어떻게요? 치료 끝까지 받고 상담도 계속하고 다시는 절대 누구도 때리지 마. 네. 약속할게요. 1년 후에 전화해. 그때 다시 생각해 볼게. 네. 엄마. 감사합니다.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여성은 한참을 핸드폰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슬픔과 희망이 섞인 눈물. 저녁. 상담소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선생님, 새 피해자분이 오셨어요. 도와주실 수 있으세요? 지금 갈게요. 여성은 외투를 입고 나갔습니다. 상담소에 도착했습니다. 30대 여성이 앉아 있었습니다. 멍투성이 얼굴, 떨리는 손. 여성은 그 여성 옆에 앉았습니다. 안녕하세요. 그 여성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도와주실 수 있나요? 여성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물론이죠. 우리가 있잖아요. 그 여성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혼자. 너무 외로웠어요. 이제 혼자 아니에요. 여성이 그 여성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우리가 함께 할게요. 끝까지. 그날 밤. 여성은 집으로 돌아오며 생각했습니다. 30년 전 슈퍼 아주머니가 건네준 명함. 그 작은 카드 하나가 인생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신이 그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누군가의 명함이 되어주고 있었습니다. 누군가의 희망이 되어주고 있었습니다. 집에 도착했습니다. 빈집이었지만 외롭지 않았습니다. 며느리가 문자를 보냈습니다. 어머니 잘 들어왔어요. 내일 저녁 같이 먹어요. 여성이 답장했습니다. 그래. 내일 보자. 사랑해. 여성은 거실에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창밖으로 보름달이 떠 있었습니다. 밝았습니다. 그날 비 오던 밤 어둠 속에서 시작된 이야기. 이제 달빛 아래 평화로 끝나고 있었습니다. 여성은 중얼거렸습니다. 그때 나를 숨겨준 사람은 없었다. 잠시 멈췄다가 다시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내가 누군가를 숨겼다. 아니, 숨긴 게 아니었습니다. 지킨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자신도 구원받았습니다. 30년 전의 자신이 비로소 구원받았습니다. 여성은 눈을 감았습니다. 더 이상 아프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자유로웠습니다. 그리고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이 집의 새 규칙. 폭력은 들어올 수 없다. 피보다 생명이 먼저다. 체면보다 정의가 먼저다. 사랑은 덮는 것이 아니라 지키는 것이다. 가족은 핏줄이 아니라 서로를 지켜주는 사람이다. 이 규칙 아래 오늘도 한 여성은 살아갑니다. 과거의 상처를 안고 하지만 그것에 갇히지 않고 누군가의 방패가 되어주며 누군가의 빛이 되어주며 그리고 언젠가 아들이 정말로 변한다면 그때 다시 새로운 관계를 시작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지금은 선을 지키는 시간입니다. 경계를 세우는 시간입니다. 그 안에서 안전하게 자유롭게 사는 시간입니다.
여성은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평화로운 잠, 악몽 없는 밤. 새벽이 오면 또 다른 하루가 시작될 것입니다. 누군가를 도울 하루, 함께 웃을 하루, 살아있음을 느낄 하루.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비 오는 밤 문을 연 그날, 그 선택이 옳았다는 것을 여성은 이제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밤도 어딘가에서 또 다른 누군가가 문을 두드릴 것입니다. 제발, 저 좀 숨겨주세요. 그 목소리에 누군가는 문을 열어줄 것입니다. 그렇게 구원은 계속될 것입니다. 한 사람에서 다음 사람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두려움에서 용기로.